82살이 된 저 김정호는 추억이 가장 좋은 동반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집 현관에 앉아 매일 저녁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지나온 모든 날들을 떠올립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1942년, 지금은 더 큰 도시에 흡수되어 지도에서 사라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닭 울음소리에 일어나 해지면 잠드는 지금과는 다른 시절이었죠. 아버지 김영호는 날씨를 하늘만 보고도 알 수 있고 흙을 만져보면 땅의 상태를 아시는 소박한 농부셨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그야말로 대단한 분이셨죠. 7자녀를 키우시면서 집안일하고 농사일도 도우시고 거기다 제가 먹어본 것 중 최고로 맛있는 김치를 담그셨어요. 1949년 제가 7살 때 첫 등교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형들과 함께 5km를 걸어서 학교에 갔죠. 비가 오면 진흙탕이 쓰시던 빨간 흙길이었어요. 말썽꾸러기 이 선생님은 손바닥을 때리는데도 공정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맞지 않았는데 착해서가 아니라 일찍부터 영리했기 때문이죠. 교실 하나에 모든 학년이 함께 있었어요. 선생님이 고학년에게 구구단을 가르치실 때 우리 저학년은 글씨 연습을 했죠. 분필 냄새와 그 자리에서 만드신 급식 냄새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대부분 옥수수죽이었지만 우리에겐 잔치 음식 같았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제 어린 시절은 경험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장난감을 살 돈은 없었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만의 놀이감을 만들었거든요. 양철로 만든 자동차, 아버지가 깎아주신 나무팽이 새를 잡는 새총, 지금은 찬성하지 않지만 그때는 흔한 일이었죠. 일요일 미사 후에는 모든 아이들이 모여 대나무로 만든 골대가 있는 즉석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공은요? 어머니가 헌천을 그어 꿰매주신 양말공이었죠. 그 시절에는 흔했듯이 가축을 저도 일찍 일을 시작했어요. 성실한 노동의 가치와 일을 꼼꼼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아들아, 제대로 한 일은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 교훈은 평생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모험과 발견들이 있었죠. 그때 제 첫사랑 이미영을 교회 춤 모임에서 만났어요. 꿀색 눈동자에 온 방을 밝히는 미소를 가진 아이였죠. 우리는 그녀의 부모님의 감시 아래 포크 댄스를 췄어요. 그 시절 연애는 그랬죠. 예의 바르고 접촉은 최소한으로. 그래도 가슴은 똑같이 두근거렸답니다. 1960년 18살에 더 큰 꿈을 쫓기로 했어요. 대도시가 기회를 약속하며 저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가족을 떠나는 건 힘들었지만 제 꿈은 우리의 작은 땅에 비해 너무 컸어요. 종이 가방에 몇 벌의 옷과 부모님의 축복을 담아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제가 알던 모든 차들은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많았어요. 소음은 그 소음은 절대 멈추지 않았죠. 처음 며칠간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필요와 자존심이 더 컸죠. 건설 현장 조수로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를 3번 갈아타고 해 뜨기 전에 현장에 도착했죠. 힘든 일이었지만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밤에는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어요. 공부가 제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길이란 걸 알았기에 필사적으로 공부했죠. 1965년에 철강회사 사무보조로 더 나은 직장을 구했어요. 거기서 제 아내이자 48년 동안의 동반자가 된 김영숙을 만났죠. 그녀는 인사과 비서였는데 달콤한 말투와 감탄스러운 지성을 가진 여자였어요. 2년간 연애 끝에 1967년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결혼 생활은 새로운 책임을 가져왔지만 하지만 우리는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을지로의 영숙이는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저는 야간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1970년에 회계사 자격증을 땄죠. 첫째 아들 정우는 1969년에 태어났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죠. 병원에서 데려올 때가 생각나요. 아기를 떨어뜨릴까봐 떨던 제 모습에 영숙이가 웃던. 2년 뒤에는 막내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가족이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제 최고의 성취였습니다.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우리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1975년에 주택 청약으로 첫 내 집을 마련했죠. 동대문구의 작은 연립주택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어요. 열쇠를 받던 날의 감격, 주말마다 벽을 칠하던 일, 작은 정원에 첫 꽃을 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80년대는 나라와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주말엔 있었어요. 집에서 작은 회계사무소를 열어 부수입을 올렸고 우리는 영숙이는 집에서 떡을 만들어 팔았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공부했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 기회를 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전구가 1992년에 공학도로 졸업했을 때 그건 우리 가족의 첫 큰 성취였어요. 수진이는 법학을 공부해 1995년에 졸업했죠.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인생의 궤도에 오르는 걸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2002년 42년간의 직장 생활 끝에 은퇴했어요. 적응의 시기였죠. 오랜 바쁜 생활 후에 갑자기 여유 시간이 생기니 이상했어요. 하지만 영숙이와 저는 충분히 즐겼어요. 한국 곳곳을 여행하고 태어나기 시작한 손주들을 돌보고 정원을 가꾸었죠. 영숙이는 2015년에 암과 싸우다 떠났어요. 힘든 몇 달이었지만 그녀는 제가 그래서 결코 매일 잊지 그렇게 못할 하려고 강인함으로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견뎌냈죠. 지금은 우리가 오래전에 그녀의 산 이 마지막 작은 부탁은 부탁은 제가 혼자 계속 살고 살아가고 있어요. 슬픔에 빠지지 영숙이가 말라는 그토록 거였어요. 사랑하던 정원을 가꾸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5명의 손주들이 주말마다 집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줘요. 노인정에 다니면서 윷놀이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눕니다. 삶은 계속되고 달라졌지만 여전히 작은 기쁨들로 가득하답니다. 뒤돌아보면 제 인생은 긴 기차 여행 같았어요. 오르막과 내리막, 아름다운 풍경과 어려운 구간들, 여러 역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여정은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큰 성취보다는 일상의 작은 기쁨에 비밀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아침에 신선한 커피 한 잔, 손주의 미소, 친구와의 좋은 대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인생은 자신만의 시간이 있고 각 단계마다 여정을 즐기세요. 즐기세요. 제 나이가 되면 그 여정의 기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여기 82세의 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세상의 변화에 놀라고 있어요. 가끔 기술이 무서워요. 뭐든 다 하는 이 휴대폰들, 손주들이 가르치려 하는 인터넷. 하지만 진보와 젊은이들의 가능성에도 감탄합니다. 요즘 제 일과는 평온해요. 여전히 일찍 일어나고 식물을 돌보고 신문을 읽고 아직도 종이신문을 선호해요. 두뇌를 활성화하려 낱말 퍼즐을 풀어요. 일주일에 3번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육놀이하고 활동에 참여해요. 단순하지만 좋은 삶이에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전진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인생은 넘어지는 횟수가 아니라 항상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인생 최고의 것들은 물건이 아니라 순간 사람들 마음속의 추억이라는 것도요. 이제 제 현관에 앉아 또 한 번의 일모를 보며 살아온 모든 날, 모든 경험 만난 모든 사람에 감사드립니다.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배움과 사랑으로 풍성했어요. 결국 그게 중요한 거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인생은 조각보와 같다. 각 조각마다 자신의 이야기, 색깔, 중요성이 있지.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경험과 감사의 실로 나의 날들을 꿰매며 제 자신만의 추억의 조각보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얼마 전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저를 과거로 데려간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그중 하나,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가 다른 사진에는 1985년 제가 가르친 첫 회계학 강좌 졸업생들이 찍혀 있었죠. 그건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제 인생의 특별한 시기였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제가 다녔던 일을 할 줄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니까요. 저녁반 강사로 초빙하시면서 하지만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그건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때 빛나는 광채를 보는 것,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 경험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저를 새로운 방식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은 처지였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꿈을 좇는 사람들, 공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찾는 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최진수라는 청년이 기억나요. 청소부로 일하면서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던 친구였죠. 수학을 어려워했지만 놀라운 결단력을 가졌어요. 수업 후에 남아 제가 설명하고 그가 연습하곤 했죠.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회계사무소를 열었어요. 어떤 행사에서 만났을 때 그는 가족에게 저를 내 인생을 바꾼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제 그날 저는 눈물을 흘렸던 일이에요. 감동적인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 우스운 이야기 하나가 제가 모르고 깜짝 파티를 망쳐버렸어요. 비가 와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는데 어두운 거실에 모두가 숨어 있는 걸 발견했죠.
너무 웃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잊어버렸답니다. 미소 짓게 만드는 또 다른 기억은 1990년에 영숙이와 함께 고향을 방문했을 때예요. 마을이 너무 바뀌어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지만 비 온 뒤의 흙냄새는 여전했어요. 먼 친척들도 만나고 기적적으로 아직 남아있던 제가 세례받은 교회도 방문했죠. 영숙이는 그 며칠 동안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모습은 처음 봤다고 말했어요. 인생은 우리에게 기이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줘요. 젊을 때는 조급했고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했죠. 지금은 느림의 가치, 고요함,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아침 식사를 여유롭게 하며 제가 심은 감나무에 찾아오는 새들을 보는 것처럼요. 또는 수진이가 항상 가져다주는 어려운 낱말 퍼즐을 푸는 즐거움 같은 것 말이에요. 손주들은 또 다른 기쁨과 배움의 원천이에요. 큰 손주 민준이는 늘 컴퓨터와 휴대폰에 대해 가르쳐줘요. 막내 손녀 지은이는 제가 말하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얼마 전에는 제 시대에 어떻게 넷플릭스를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TV에 채널이 3개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을 때 우리는 한참을 웃었답니다. 그리움이 밀려오는 날도 있어요. 특히 영숙이가 생각날 때죠. 그럴 때면 정원에 가서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장미를 돌봐요. 마치 그녀가 옆에서 어느 꽃에 물을 더 줘야 하고 어느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지 조언해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더군요. 인생을 관찰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원의 꽃들이 한꺼번에 피지 않듯이 말이죠. 각자의 시기가 씨를 있어요. 뿌리고 수확하고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기가 있죠. 비결은 각 단계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시기에는 고유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요즘 제 가장 큰 재산은 이 모든 추억들이에요. 제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고 모든 흉터는 교훈을 간직하고 있죠. 거울을 볼 때면 82세의 노인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걸어온 모든 모습이 보여요. 시골 소년, 꿈 많던 청년, 가장 선생님, 아직도 배우고 경험할 게 많은 은퇴자까지요. 인생은 참 흥미롭습니다. 젊을 땐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수록 아직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네요. 속담처럼 말이죠. 젊은이는 달리는 법을 알고 노인은 걷는 법을 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날에 새로운 발견에 함께 나누는 순간들에 감사하면서요. 그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꿈이 있어요. 증손주들이 자라는 걸 보고 싶고 모두가 쓰는 그 카카오톡이란 걸 더 잘 쓰고 싶고 계속해서 정원을 가꾸고 추억을 모으고 싶어요. 꿈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거고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은 젊음을 유지하는 거니까요. 최근에는 제가 목격한 세상의 변화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집에 전기도 없었어요. 호롱불을 쓰고 이야기는 아궁이 주변에 모여 앉아 나눴죠. 지금은 손주들이 주머니에 컴퓨터를 넣고 다니며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마치 옆방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눠요. 1960년쯤 우리 동네에 처음 텔레비전이 들어왔던 때가 생각나요. 동네 구멍가게 주인 김서방 댁이었죠. 드라마가 나오는 날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어요. 아이들은 바닥에 앉고 어른들은 집에서 가져온 의자에 앉고 문간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흑백에다 화면은 항상 지지직거렸지만 물론 감탄했지만 우리에겐 마법 한편으론 좀 두렵기도 얼마 전 했죠. 민준이가 사람처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라요. 시대마다 그 시대의 때가 있는 법이야. 시간에 대해 말하자면 나이를 먹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직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마치 거미줄 같아요. 모든 순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옛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갑자기 1962년 무도회장에서 여자친구와 춤추던 순간으로 돌아가요. 빵 굽는 냄새는 어머니의 부엌으로 데려가고 길거리에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게 해요. 얼마 전 오래된 상자에서 제 첫 월급 명세서를 찾았어요. 32천 원이었죠. 그 당시엔 엄청난 돈이었어요. 손주들에게 보여줬더니 아이들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을 듣는 것처럼 겪었던 여러 화폐 변동에 최근 몇 년간 80년대 가장 기쁜 일은 물가에 첫 증손녀 소유리의 탄생이었어요. 그 아기를 안았을 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거쳐왔는지 생각하게 됐죠. 노예 해방을 겪은 제 증조 할머니부터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난 이 아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와 변화가 있었는지 말이에요. 기술은 변하고 관습도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 진정한 우정, 일을 잘 해냈을 때의 만족감, 이런 건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의 가치를 더 알게 되죠. 어떤 날은 떠난 친구들 생각에 잠겨요. 30년 넘게 윷놀이 파트너였던 친구 이상철, 제철소에서 함께 일하며 항상 물통에 술을 몰래 숨겨 가져오던 박철수,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식혜를 만들던 옆집 김할머니. 각자 자신만의 흔적과 이야기, 추억의 조각을 남겼어요. 저는 오래 살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행운을 누렸죠. 제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그 이야기의 한 장이고 하얀 머리카락 한 올이 배운 교훈이에요. 만약 시간을 되돌려 젊은 김정회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고 할 거예요. 지금 커 보이는 문제들이 내일이면 작아 보일 거라고,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진심 어린 포옹 한 번이 어떤 부보다 값지다는 것. 인생은 춤과 같아서 때로는 이끌고 때로는 따라가야 하지만 중요한 건 박자를 놓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발을 밟지 않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이제 82세의 나이로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경험할 게 많다는 걸 알아요. 매일이 새로운 빈 페이지예요. 뭔가 다르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새로운 기회죠.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힘차게 옛날 영순이가 좋아하던 노래 가사처럼요. 시간은 흘러가고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흐르는 동안 흔적과 이야기, 선물들을 남기죠.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들이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고 길이 험해 보여도 계속 걸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추억을 모으고 미소를 심고 우정에 물을 주면서요. 결국 남는 건 이런 거니까요. 우리가 주고받은 사랑, 우리가 영향을 준 삶들,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들. 나머지는 그저 부차적인 것일 뿐이에요. 오늘 이 추억들을 적으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거대한 책과 같다는 걸요. 매일이 새로운 페이지고 매년이 새로운 장이에요. 슬픈 부분도 있고 즐거운 부분도 있죠. 건너뛰고 싶은 부분도 있고 영원히 머물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지난주에 증손녀 소율이가 제게 죽음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어요. 무섭지 않다고, 오히려 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고 답했죠. 그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법이죠. 마치 가을에 마당에 쌓이는 낙엽처럼 말이에요. 제 나이가 되면 침묵의 가치를 알게 돼요. 고독한 적막이 아니라 충분히 살아본 사람의 평화로운 고요 말이에요. 때로는 그저 삶이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죠. 결국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순간들의 모음이죠. 계획된 것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것도 있어요. 영숙이가 늘 말하던 것처럼요. 행복은 큰 것에 있는 게 아니야. 작은 것들의 위대함을 볼 줄 아는 데 있는 거지. 이렇게 제 회고록을 마무리하려 해요. 이야기가 다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절대 끝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이 밝으면 그날의 이야기, 그날의 모험, 그날의 교훈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삶은 계속되고 삶이 계속되는 한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살아가고 배우고 사랑하면서요. 어머니가 항상 읊으시던 시구가 있어요. 인생은 긴 여정, 우리는 천천히 걸어가지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야기 각 이야기는 간직할 장소. 여기 저 김정호가 있습니다. 82년을 잘 살았고 아직도 이야기를 간직하고 새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이 인생을 값지게 만들 새로운 기회라고 믿고 있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제 방식대로 소박하지만 진실되게 살았다고요. 부모님에게서 배운 대로 정직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매일을 선물로 여기며 살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끝이란 없죠. 삶이 있는 한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